오늘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등 3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산업안전 감독관이 직접 감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전쟁 물자 운송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각 1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각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만, 즉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이란 연안 지역에 진입하거나 떠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아닌 타국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방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한 사실상 역봉쇄인 셈입니다.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막는 동시에 전쟁 물자를 차단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미 언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선 봉쇄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곧 시행될 것이고 해협 정리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신형 기뢰 제거함을 배치했고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defeated all of their water boats too. Their navy has gone 158 ships. They have 28 water droppers, mine droppers they call them. All of them are sunk.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돌아와 원하는 걸 줄 걸로 본다며 대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협상 막판 이란이 매우 우호적이었고 핵포기 외에는 미국이 모두 얻어냈다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하겠다고 하자 군사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특히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이중 잣대와 패권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한 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체 매체에 올린 영상입니다.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란 경고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공격 목표로 삼겠다는 위협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군함의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은 향후 대미 관계 원칙을 강대강으로 못 박았습니다.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거라며 어떤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آنچه که گذشت در طول این 24 ساعت گذشته از مذاکرات نشون داد که اساساً آمریکایی‌ها برای مذاکره نیامده بودند.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이란은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란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사태 진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습 배경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비리 재판을 미루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결렬된 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레바논 남부전선에 나타났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란과 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המלחמה נמשכת,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זה שבעצם שינינו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וכעת הם נלחמים פשוט על ההישרדות שלהם.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이란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전장을 찾은 이날 법원엔
그의 부패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전쟁을 지속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만 3가지. 통신사에 특혜를 주고 우호적 보도를 받거나 억만장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들입니다. 네타냐후 측은 전쟁 직후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2주 연기를 요청했고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사이 레바논에서는 2,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봉쇄에 봉쇄로 충돌하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 상승세는 올 가을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종전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습니다. Well, we're going to be blockading. It'll take a little while, but it'll be effective pretty soon. 봉쇄의 역봉쇄까지 꽉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8.7% 오른 배럴당 103달러대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역시 배럴당 약 8.7% 치솟으며 10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에 따른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앞으로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곧 갤런당 4에서 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며 현재 가격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쟁 직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4월 들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겼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미국의 역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Put bombs against tankers in closing the strait. How is that going to ever bring down gas price? 이번 긴장 고조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전쟁 장기화 조짐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 대표단은 모두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협상 내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우라늄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장 인근은 무장한 군과 경찰이 여전히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취재진으로 붐볐던 프레스센터는 내부 시설 철거 작업에 들어가 협상 결렬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사실상의 통제권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물질 처리 문제에선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9개 반출을 통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버텼습니다. 이란 제재 해제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협상 결렬 직후 휴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two sides continue with the positive spirit to achieve durable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entire region and beyond.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장기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내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가에선 양국이 시간을 좀 더 가진 뒤 조건을 수정해 다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현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뒤집힐 정도의 강한 폭발로 주민 15명이 다쳤는데요. 주변 CCTV에 폭발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섬광이 번쩍이며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건물 앞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와 건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폭발 충격에 창문은 통째로 뜯겨나가 위태롭게 매달렸고 주차돼 있던 차량은 폭발 당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잠을 자던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2층에도 흔들릴 정도예요. 흔들리고 침대가 막 웅성웅성 이렇게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지진이 났나 우선 와보니까 뭐 처참해. 유리뿐만 아니야. 차도 다 찌그러졌어.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 강한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90여 대가 파손되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 건물 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미사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큰 소리였어요. 벼락치는 소리예요. 경찰은 음식점 내부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은 오전 9시부터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은입니다.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해 현장 감식이 진행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도에는 두 소방관의 빈소와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보도에 지종익 기자입니다. 경찰이 화재 진압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전 저온창고 안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기존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과 화재 발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저온창고 건물주 등도 화재 전후 상황 등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숨진 완도소방서 소방위와 해남소방서 소방사의 빈소는 완도 대성병원에 설치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 마련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두 소방대원의 연결식을 내일 완도군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전남도지사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유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와 세부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옥조 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국립현충원 안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에 대해서 집중 관리에 착수합니다. 자체 점검이 우선이지만 초고위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감독에 나섭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전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대전 안전공업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기계와 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매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합니다. 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우선 선별한 곳은 전국에서 약 10만 곳. 이 사업장들은 당장 오늘부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산재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치가 잘 갖춰졌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특히 더 위험한 곳으로 판단되는 3만 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관리합니다. 이 초고위험 사업장에는 다음 달부터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감독에 나섭니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자체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 확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이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도권을 잡았다는 듯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승부는 이제부터라며 민주당 후보들을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혀줍니다. 정 대표는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겸손을 당부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3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10곳 이상 미니 총선급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전재수 두 민주당 후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국내 선거운동 대신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 시행 이후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관련 법의 부작용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 법외국제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관련한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의견이 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외국제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시행 한 달 만에 384건이 청구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찌양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혁 사건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외국제는 전국 시도경찰에 104건이 접수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결정으로 고발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외국제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본격적인 강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네, 지난해 9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문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문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전히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선 불법 마취 크림과 레이저 기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I would say one of the best talent when it comes to the tattoo industry, or not even in tattooing in general, but also their creativity with paintings and all that. 1992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단속은 있지만 눈썹이나 두피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사법 통과 뒤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시행령 만들기도 바쁜데 정체불명의 마취 크림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아카데미 자체에서 이런 걸 쓰면 그 사람들은 이거 불법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이렇게 이 반영구 업계에 입문하는 원장님들은 비싼 돈 주고 반영구 배워놓고 이유 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성분이나 양이 또 다른 다른 성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확인이 안 되지. 그래서 운 좋으면은 그냥 피부 미용하는 거고 운 나쁘면 응급실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합법화가 돼도 문신사가 문신을 지우는 건 불법이지만 일부 업자들은 무허가 레이저 기기까지 팔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그 지울 부분에 움직이면서 하면은 글씨 한번 쏴보세요. 그 글씨 지워지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수억대에 달하는 장비들도 충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아직도 있는데 출처를 알기 어려운 그런 공업용 장비들로
인체 손상을 가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법 시행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무신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암을 치료할 때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가 가능한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던 60대 환자입니다. 건강이 다시 나빠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 미식거리더라고요. 구토는 약간 울렁증 정도. 복막과 혈관 주변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의료진은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양성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X선을 이용하는 기존 방사선 치료는 X선이 통과하는 부위의 조직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선이 암세포만 순간적으로 타격하고 사라집니다. 종양 부위 그 후면으로는 전혀 빔이 투과가 되지를 않아요. 종양 부위에 더 강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주변 장기에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2015년부터 양성자 치료를 도입한 삼성 서울병원 연구진이 간암 사례 2,000건을 분석한 결과 초기 간암 환자의 90%가 2년 동안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혈관 주변이나 몸속 깊숙한 곳에 암세포가 있을 때, 또 환자가 초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선 40여 곳의 양성자 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 병원에서 양성자 치료기를 사용 중이고 양성자 치료기와 원리가 유사한 중입자 치료기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따스한 봄입니다. 지금 서울 서강대구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인데요.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맑은 날씨 속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5도, 대전이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 5mm,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이 우리 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공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예고하자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민 15명이 다치고 차량 수십여 대가 파손됐는데 인근 건물 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사업장 10만 곳에 대해서 오늘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등 3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감독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전쟁 물자 운송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선수 특파원입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각 1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각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만, 즉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이란 연안 지역에 진입하거나 떠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아닌 타국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방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한 사실상 역봉쇄인 셈입니다.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막는 동시에 전쟁 물자를 차단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미 언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선 봉쇄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곧 시행될 것이고 해협 정리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신형 기뢰 제거함을 배치했고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모든 군사력을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들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defeated all of their water boats too. Their navy has gone 158 ships. They have 28 water droppers, mine droppers they call them. All of them are sunk.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돌아와 원하는 걸 줄 걸로 본다며 대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협상 막판 이란이 매우 우호